가장 대표적이면서 환자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구형 구축입니다. 가슴 밑선에 주름이 2개로 잡히는 이중주름, 더블 버블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굴결치듯 쭈글쭈글해 보이는 리플링 현상도 주로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문제가 보이시나요? 환자분 왼쪽 가슴이 굉장히 작고 옆으로 많이 퍼져 있고 보형물이 이제 터져서 내원을 하셨는데 원장님 요즘 가슴 성형 정말 많이들 하는데 수술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은 만큼 부작용 때문에 고통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슴 성형은 만족도가 정말 높은 수술이지만 그만큼 수술 결과가 아쉬워서 혹은 시간이 지나 부작용이 생겨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시는 재수술 환자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가슴 성형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이면서 환자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구형 구축입니다. 보형물 주변으로 피막이 두껍고 질기게 생기면서 가슴이 딱딱해지고 심하면 모양까지 변형이 되는 증상이죠. 그 다음으로는 위치 이상이 많습니다. 보형물이 아래로 뚝 떨어지는 밑빠짐이라든지 가슴 밑선에 주름이 2개로 잡히는 이중주름, 더블 버블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반대로 보형물이 위로 솟구치는 윗볼록 현상도 흔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얇은 분들한테는 보형물이 만져지거나 굴결치듯 쭈글쭈글해 보이는 리플링 현상도 주로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드물게는 보형물이 파열돼서 재수술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봉봉에서 처음부터 수술 받으신 분들 중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겪는 분들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고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고 재수술로 오시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공장형 병원에서 수술하고 부작용으로 오시는 경우죠. 듣기만 해도 부작용 무서운데 사실 첫 수술도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재수술이라고 하면 더 아플 것 같기도 하고 수술도 훨씬 더 어렵고 커질까 봐 겁먹고 이제 방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재수술의 난이도가 올라가거나 비용적으로 더 많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재수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더 아프거나 회복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고 오히려 저희 봉봉처럼 4K 내시경 장비를 활용하면 기존에 엉겨붙은 피막이나 흉터 조직만 아주 정교하게 박리할 수 있습니다. 출혈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통증도 확 줄어들고 회복도 빠릅니다. 겁난다고 혼자 방치하면 조직이 더 망가지니까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그럼 원장님 저희가 말로만 들을 게 아니라 원장님이 직접 수술하셨던 환자분들 케이스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어떤 문제가 보이시나요? 환자분 왼쪽 가슴이 굉장히 작고 옆으로 많이 퍼져 있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비대칭이 제일 심해 보이고 그렇다고 오른쪽 가슴도 자연스러운 곡선이 나오지는 않는 느낌? 네. 강합니다. 정확하게 보신 것 같고 아마 다른 병원에서 근육 하, 근육 밑에다가 이제 아마 보형물을 넣었기 때문에 이런 윗볼록 증상도 생기고 환자의 흉곽이 비대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감안을 하고 각기 다른 보형물을 넣었어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은 보형물을 넣었기 때문에 그 비대칭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기존의 근육 하에 있던 보형물을 유선 하로 위치를 다시 시키고 그 다음에 흉곽이 비대칭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다른 보형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컨투어를 만들기 위해서 동종진피를 사용을 해서 더 부드러운 컨투어를 구현을 해낸 사진입니다. 확실히 이전 사진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네, 사이즈가 확실히 좌우가 딱 네. 맞는 게 확실히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의 흉곽의 비대칭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사이즈를 다르게 넣는다는 거, 동종진피를 사용해서 좀 더 부드러운 곡선을 구현해낸다는 거, 자연스러운 가슴이 제일 좋은 가슴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보형물이 이제 터져서 내원을 하셨는데 예전에 식염수 백을 쓸 때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도 터지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제거를 하고 복원을 해주는 수술을 저희가 시행을 하는데 이런 경우 때문에 아마 10년 주기로 보형물을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꼭 그렇지는 않고 이런 경우는 이제 상당히 드물긴 한데 평생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수술을 받으러 오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터졌을 때는 초음파로 먼저 확인을 하고 이전에 접근했던 경로로 들어가서 보형물을 제거를 하고 새로운 보형물로 넣어주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층을 바꿔서 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자연스러운 가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터졌을 때
몸 안으로 흡수되거나 뭉침이 심하게 생기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예전에 나왔던 액상이라고 그러죠. 줄줄줄 흐를 수 있는 실리콘 겔 타입은 그렇게 좀 위험성이 있긴 있었습니다, 실제. 근데 요즘은 이 보형물이 너무 많이 발달을 해서 요새 보형물은 파열이 돼도 티가 별로 안 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흘러나오는 양이 줄거나 그러지가 않기 때문에 모양은 유지가 되고, 예전에 삽입하셨던 보형물 같은 경우는 안에 용량이 줄고 흐르기 때문에 비대칭이 발생을 한다든지 변형이 오기 때문에 그건 알아챌 수가 있으신데, 요즘 보형물은 흘러내리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추적 관찰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저희가 권고를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부자국이 생겼다고 느꼈을 때 바로 수술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무조건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첫 수술 후에 조직이 안정이 되고 부드러워지는 6개월 이후에 재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보형물이 파열되었거나 급성 염증이 생겨서 열이 나고 붓는 경우에는 시기에 상관없이 하루라도 빨리 오셔서 즉시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심한 구형 부축이나 모양 변형이라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수술하면 얼마든지 예쁘고 부드러운 원래의 가슴으로 되돌릴 수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가슴 성형 부작용에 대해서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